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기술 투자는 좀 꺼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요, 바로 그들이 놓쳤던 기회들, 그리고 스스로 실수였다고 인정한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아주 깊은 지혜가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들의 투자 철학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나에게 50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어떤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을까 하고요.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워런 버핏은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의 대답은 바로 기술이었어요. 평생 기술주는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그가 말이죠.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버핏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어요. 기술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소수의 거대한 승자와 수많은 패배자로 나뉠 거라는 예측이었죠. 만약에 그 승자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만 있다면 거기서 얻게 될 수익은 다른 어떤 분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버핏이 그토록 엄청난 잠재력을 봤던 기술 분야가 역설적이게도 그가 평생 의도적으로 피해온 영역이었다는 점 말이에요. 그를 가로막았던 핵심 원칙, 바로 능력의 범위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능력의 범위라는 건 사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분야에는 돈을 걸지 말고 오직 내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분야 안에서만 움직여라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버핏과 먼거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학입니다. 버핏은 이 철학을 종종 야구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모든 공에 배트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 즉, 내가 가장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공이 들어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게 이 원칙의 핵심인 셈이죠. 하지만 이 확고한 원칙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개의 성공 신화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구글과 아마존이죠. 버핏은 이 기업들의 등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버핏은 아마존의 성장에 정말 엄청난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그가 보기에도 제프 베이조스가 이루어낸 건 거의 믿기 힘든 수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웠다고 말했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역설이 드러나는 거죠. 아마존의 성공이 너무나 기적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내 이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투자를 주저하게 된 거예요. 참 흥미롭지 않나요? 구글의 경우는 더욱 아쉬움이 남는데요. 버핏은 빌 게이트로부터 직접 조언을 듣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보험회사 가이코가 구글에 엄청난 광고비를 쓰는 걸 보면서 사업 모델의 위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했죠. 하지만 미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결정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구글과 아마존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의 간결하고 솔직한 고백은 정말 엄청난 울림을 주죠. 자신의 원칙을 지켰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버핏은 어떻게 애플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의 투자 철학이 핵심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그가 과거에 기술주를 피했던 이유는 복잡한 기술과 예측 불가능한 경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애플을 분석할 때는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애플을 기술 회사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행동 회사로 다시 정의한 거죠. 즉,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끈끈한 고객들의 충성도, 다시 말해 강력한 경제적 해자, 모트를 본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었어요. 애플 투자는 그의 철학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롭게 적용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아이폰의 복잡한 부품이 아니라 아이폰을 둘러싼 사람들의 행동과 그 강력한 생태계의 가치를 분석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진화시킨 개인적인 경험은요, 버핏과 먼거가 벅셔의 사회라는 조직 전체의 한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개인적인 성찰이 어떻게 조직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이어졌을까요? 멍거 역시 자신들 세대가 가진 한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술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기엔 자신들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그들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버크셔의 신선한 관점을 불어넣어줄 두 명의 젊은 투자 매니저, 테드 웨슬러와 토드 콤스를 영입하는 거였죠. 우리는 이제 더 젊은 눈의 도움을 받아 세상을 봅니다. 멍거의 이 말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젊은 눈을 통해 세상을 봄으로써 버크셔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능력의 범위, 그 경계 바로 바깥에는 지금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